유명한 시죠. 경시영대하여 경지영지하시니 서민공지라 불일성지로다. 경시 물고 가시니 서민 잘해로다. 맹자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르륵 하실 겁니다. 자, 경하면은 여기서는 비로소, 그죠? 경자는 경영하다라는 뜻으로 비로소 영대를 경영하여 경지영지하시니. 자, 원래 경하면은 원래가 별이를 세웠다는 거니까 실은 영대를 설계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대를 처음으로 이제 설계하여서 이것을 그 다음에 설계하고 영하는 것은 두루두루 사방에다 이렇게 표대를 꽂아놔서 어디다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하시니 그리고 나서 이걸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설계도 다 만들어 놨더니 나머지 공사는 누가 하느냐면은 서민들이 하는 거죠. 백성들이 와서 부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민 공지라. 여기서는 다스릴 공자죠. 서민들이 다스렸느니라. 그러니까 와서 이제 도왔느니라. 불일성지로다. 하루도 안 되어서 이루어졌도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저 하루도 안 돼서 다 됐다 이럴 정도입니다. 경시 물고 가시니. 그런데 자, 경영하심에 경영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빨리 하지 마라. 좀 천천히들 쉬면서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민 잘해로다. 뭇 백성들이 자식처럼 왔도다. 자기 마치 부모의 일을 도와주듯이 와서, 왜냐하면 문왕 덕분에 자, 이른바 폭군주의 학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문왕이 자기 부모인 양 와서 이렇게 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영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요, 나라의 국지유대는 나라에 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망분침,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서로운 기운을 얘기하고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상한 기운, 그죠? 그 요월, 다시 말해서 나쁜 기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침을 조망하고, 분침이 그저 상서로운 하늘로부터 기운이 이게 상서로운지 요사스러운지, 그 다음에 재상 역시 또 재앙인지, 그 다음에 이거 상서로운지를 살펴서 때로, 그죠? 그걸 때로,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고, 관찰만 하냐? 관찰하는 때는 언제? 하늘 관찰하는 때는 밤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사관들이 하늘의 천문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대에 올라가면 두루두루 멀리까지 온 시내가 다 보이니까, 나란히 다 보이니까 올라가 가지고 두루두루 자, 놀면서 전망 좋은 곳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자, 하늘을 조망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놀기도 하면서 뭐 하느냐? 절노일이라. 그동안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을, 그죠? 수고롭고 편안한 것들, 한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쉬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천문 관측과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장소로 쓰이는 거죠. 문왕지 대는 방기 경도 상표지 제예. 그죠? 문왕지 대는 바야흐로 그 경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를 재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설계하는 것이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영표 그러면은 그 세울 곳에다가 표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설정을 할 즈음에, 위치를 설정할 때에 백성들이 일에 작지하니 이미 와서 일으키니, 이제 뭐 자기들이 서로 하겠다면서 뭐 다 준비해 오는 거죠. 소위 부종일이 성례라, 이른바 그죠? 이로써 하루도 되지 아니하여서도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문왕이 심공번민하여, 문왕이 마음으로 그죠 아마 백성들 너무 번거롭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계령 물고 가시니, 영을 내려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 빨리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으나 민심 악지 즐거울 낙자죠. 낙지여 자취 부사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자식이 부모 일을 따르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불소 잘해라. 부르지도 않았는데들 다 몰려오더라. 그래서 맹자왈, 문왕이 밀력으로, 문왕이 백성들의 힘으로써 위대위소하시니, 그죠? 대를 만들고 소를 지었으니
지었으나 하시나 이민 활락지라 하고 백성들이 이거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그 대를 그래서 영대라 하고, 왜냐면은 그 신령스러운 우리 문왕의 대다라고 해서 영대라 하고 소를 영소라 했으니 이를 이름이라. 그 맹자에 나오는 그 맹자 하편 2장인 그 아래 해설에다가 제가 쭉 담아놨죠. 읽어보면 같이 그 밑에 있는 2장하고 같이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공부한 내용이니까 쉬운. 경시영대하여 경지영지하시니 서민공지라 불일성지로다. 경시물국하시나 서민자래로다. 왕제영유하시니 미록 유복이로다. 미록 탁탁이언을 백조 학학이로다. 왕제영소하시니 오인 어약이라 하니 문왕이 이밀력 위대위소하시나 이민이 활락지하여 위기대왈 영대라 하고 위기소왈 영소라 하여 낙기우 미록 어별하니 고지인이 여민 해락고로 능랑예니라. 저 앞에서는 우록유복이죠. 밑에는 미록이고, 예, 앞에는 우록, 밑에는 미록. 자, 2장 해석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왕제영유하시니 우록유복이로다. 우록 탁탁이언을 백조 학학이로다. 맹제에서는 학학을 좀 다르게 썼죠. 저 학으로 왕제영소하시니 오인어약이로다. 문왕께서 자 영유에 계시니 그 대와 소가 있는 곳이 바로 영유가 되는 거죠. 우록이 그죠? 우록이 엎드려 있도다. 암사슴 수사슴이 엎드려 있도다. 우록이 탁탁이언을 우록이 살지고 탁탁이다라고는 아주 윤기가 있는 거죠. 윤기가 있으며 또 백조들은 학학이로다. 아주 깨끗하고 고고하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왕께서 영소에 계시니 또 영소에 계신 그 연못을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가득히 연못 가득히 물고기들이 뛰어놀도다. 다 백성들 그저 임금이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문왕이 자 백리의 땅으로서 자이 뭐예요? 그 대를 나라 동산을 굉장히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결코 크다 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죠. 왜? 아무도 백성들을 막지 않고 누구나 다 와서 나무도 하고 낚시질도 하고 필요로 하는 거 다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출입 금지, 들어오는 자 벌금 얼마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유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3장 겁유종이요. 그 다음에 분, 여기서는 주역의 괴명으로 읽을 때는 비라고 하지만 클뿐 빛날 분자죠. 분고유용이니 그죠? 고종이요. 오락 벼공이로다. 거라고 하는 것은 종을 걸기 위한 그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쇠복걸이 설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걸기 위해서 양쪽에 틀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바로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업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종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업자가 바로 뭐냐면은 종널업, 종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 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종이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 종 고리가 있죠. 종 꼭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니까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가 왜 이러냐? 요 모양이죠. 그죠? 요 모양인데 그게 뭘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 목자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널업. 다시 말해서 종을 걸기 위한 틀이니까 이것이 바로 얘가 이거 다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다라는 말로 쓰고, 불교가 들어오더니만 끝내주는 말로 썼죠. 업보,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 개념인데 그 업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일이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꼭 그냥 업해도 되죠. 그 유학에서는 군자가 진덕수업한다라고 해서 공업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 군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죠. 사업이죠.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업보로 들어갔고
저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장사하면서 사업으로 들어가고 정치 용어로는 다 실종돼 버렸어요. 그죠? 정치 용어가 없어져 버려서 원래는 정치적 용어로 해서 군자 진덕 수업이 되는 건데, 그죠? 말이 이렇게 이런저런 문화가 섞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종여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북과 분고죠. 분고와 그 다음에 용이니까 왜 앞에 쇠근변이 있으니까 쇠북이 되는 거죠. 쇠북이니 북을 치는 것이 쇠북을 치는 것이 윤이다 하니까 질서가 있도다. 그죠? 질서가 있으면 질서가 있게 쇠북을 치며 오락 그 다음에 벼공에서 그죠? 즐거워하도다. 즐거운 벼공에서 벼공에서 즐거워하도다인데요. 자, 이 벼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주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벼공은 천자지 학이니 천자의 학궁을 얘기합니다. 천자가 공부하는 궁궐, 학궁. 그래서 보통 학궁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대사 행예지 천이. 대사 그러면 이제 그 임금님이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활쏘기 시합하는 것이 대사례가 되는 거죠. 대사. 그래서 대사 때, 그죠? 그 예를 행하는 곳이니 수선구 벽하여 마치 물이 언덕을 도는 것이 벽구슬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벽구슬이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죠. 뚫려져 있는 건데, 자, 벼공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궁을 그러니까 뒤는 물이 돌게 하고 그 앞에 이렇게 해서 학궁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궁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벌이고, 자, 공부도 하는 곳이 되고 하는 거죠. 이절관자라. 그래서 절도 있게, 그죠? 보는 것이라, 절도 있게 보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도 있게 보는 것이라. 코로 두루두루.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둥글게 하면은 임금이 가운데 있다면 두루두루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충서의 법칙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설어야 그다음에 여하느니라, 충하느니라 라고 해서 충서의 원리 개념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벼공이라. 그러니까 이제 벽이라 쓴 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그 벽구슬과 같더라. 그래서 그런 거죠. 오륜 종고하여 오락 벼공이로다. 그 다음에 악어 타자죠. 타고 봉봉하니. 그 다음에 몽수 주공이로다. 질서 있게 북을 치며 벼공에서 즐거워하도다. 자라가죽으로 만든, 그죠? 자라가죽으로 만든 북이.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둥둥 소리를 봉봉 이렇게 표현했죠. 자라가죽으로 만든 북이 둥둥하니. 그 다음에 몽수. 몽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몽은 눈이 흐릿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눈은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청맹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는 우리가 늙은이 숫자가 썼으니까 늙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역시 장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맹관이. 어쨌든 간에 장님, 소경들이 그 공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더라. 그 공실에서 또는 공자가 뒤에 봅시다. 공자를 일이라 그냥 일을 어쨌든 연주하도다. 그래서 원래 공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 문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이죠. 공을 위해서 연주하도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주자는 공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그 전체 해석을 보면은 영대 4장 2장 그 밑에 있는 동래 여시왈 전 2장은 앞에 2장은 문항유대, 그죠? 문항이 그 다음에 유대 대지니까 영대와 영지에서 그 다음에 조수의 즐거움을 그 다음에 둔 것을 소리에 따라서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겠네요. 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3장 4장은 문항유 종고지락이니 문항이 그 종고를 치면서 그 다음에 그죠? 쇠복과 여기선 종고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고종 그러면은 쇠복을 친다 그러는데 쇠복과 아까 북 두 가지가 나왔었죠. 쇠복과 북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요. 쇠복과 북을 치는 즐거움을 두었으니 즐거움을 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다 뭐예요?
백성들의 즐거움을 그저 기술한 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니까 맹자가 그랬죠. 만약에 혹시라도 음악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임금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근데 만약에 폭군들이 저렇게 음악을 들으면 아이고 시끄러워 한다고 이렇게 초기에 표현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경시영대하여 경지영지하시니 서민공지라 불일성지로다 경시물국하시니 서민 자래로다. 우록 탁탁연을 백조 학학이로다. 왕제영소하시니 오인 어약이로다 부예라. 겁유종이요 분고 유용이니 오륜 고종이여 오락 벼공이로다 부예라. 오륜 종고여 아니 고종이여 오락 벼공이로다. 타고 봉봉하니 몽수 주공이로다 부예라. 영대 사장이라. 1장은 예? 영공성. 네. 그 다음에 극하고 레자를 극자로 바꿨겠죠. 그죠? 레를 직자인가 뭐 이렇게 바꿔서 읽었을 겁니다. 어거지로 갔다 이것도 역시 집어넣은 거고. 왜냐면 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레자가 보리맥자하고 통하죠. 그래서 이제 기역자 발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대체를 붙이는 거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장은 복탁학 약. 자, 그 다음에 3장은 종용 종옹. 4장은 종옹봉공. 그 다음에 하무. 무왕으로부터 이래로 이렇게 되는 의미인데요. 하무 유주의 세유 철왕이셨다. 사무 제천이여신을 왕배 우경이셨다. 문왕 이래로 주나라에는 세대로 철왕이 계셨다. 철왕이다. 밝은 임금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철인이라는 말로도 쓰죠. 요즘엔 뭐 철학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제천이 새 임금이 하늘에 계시니 무왕 이래로 철왕이 계속 계셨다니까 지금 무왕 이전에 새 임금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무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나라에는 세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왕 이래로니까 문왕부터. 우리가 이하라고 할 때 수학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죠? 무왕 이래로 무왕 아래로 주나라에는 세대로 철왕이 계셨다. 사무가 하늘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세 분의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 계셨다. 세 분이 그거 누구겠어요? 고공담보, 왕계, 문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고공담보 같은 나중에 태왕으로 이렇게 그 존후가 되고 그 다음에 왕계가 되죠. 계력이 왕계가 되고 그 서백창이 문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래서 어디냐 서울에서 대하셨다. 서울에서 대하셨다. 서울이 어디예요? 호경 땅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대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대하셔요? 종묘에서 제사 지내면서 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장 왕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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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 이래로 문무가 그런데 뒤에 내용에 보면 삼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문왕을 빼야 되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문무라고 쓰는 이유가 있죠. 문왕이라고 할 때 반드시 문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왕이 없으면 주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왕 그 기반을 다 세워놨다라는 건데 실은 무왕 이래 실제 주나라라고 하는 천자가 세워지는 것은 실은 무왕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에 지금 세대로 철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신 세 분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장 왕배 우경하시니 세덕 자꾸셨다 영원 대명하사 성왕지 부셨다.
자, 왕이 서울에서 자, 이제 종묘의 제사를 잘 드리시니 세대로 덕을 지어 구하셨다. 덕을 지어서 구하셨다. 영원 배명이라 길이 명에 짝하여 길이 천명에 짝하여서 그다음에 왕의 미도움을 이루셨다. 이게 지금 성왕이라라는 것 때문에 거기 보면 앞주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첫 번째 줄 잘 봅시다. 언무왕이 능승 선왕지 덕하여 능이 선왕의 덕을 이어서 장언 합어 천리라. 자, 그 천리에 합한 것을 그죠? 길이 천리에 합한 것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능성 왕자지 신어 천하에라. 능이 왕자의 믿음을 그죠? 믿음을 천하에 다 이루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야, 이것 때문에 성왕 이후의 신가보다 성왕 아는 게 그때는 병입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동사로 해석해야 될 건가. 앞뒤 문장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잘 보셔야 되고요. 성, 왕지, 부하사, 하토지, 식은 영원 효사라. 효사 즉 유칙이라. 유칙이시니라. 왕의 미도움을.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논어에서도 나왔지만은 신이 성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써 이룬다 그랬어요. 문왕의 5가지 덕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사귀는 데는 지어 신이러시다. 믿음에 그치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앙토 5행 가운데 인예, 의, 지혜 중앙토에 해당되는 것이 신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 믿음도 단순한 말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덕유여모라 하니 오히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무게가 있다 그랬죠. 무성무취와 지인이라 그랬습니다.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소리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한 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모든 그 은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믿음을 이루어서 하토에서 하토라고 하는 것은 아래 모든 백성들의 법이 되는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길이 바로 효라. 언사 전부 다 어조사로 해석하면 돼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 어진정치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더라? 유학에서 효가 되는 거죠. 자, 유학은 인륜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 인륜의 가장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이루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자,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초를 열어가는 게 거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으로서의 효가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자로서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진정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무편에서 강조가 되고 있네요. 효사유칙이라 효도가 오직 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학은 자 효도를 제1로 꼽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보면은 학이편, 그 다음에 위정편, 8일편 내내 뭐예요? 효죠. 위정편에 보면 정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뭐냐면 효를 많이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4장 미자일이니라 응후 순덕하니 영언효사하사 소재 사복이셨다. 미하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을 여기서 아름다운 이 사람을 그죠? 이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함이라. 그래서 사랑한다 동사로 사랑함이라. 응후 이때 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에서 그냥 어조사로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응후 순덕하여 순덕으로 응하니 그죠? 순한 덕으로 응하니 다시 말해서 부모의 명에 순하고 하늘의 덕에 순하는 거죠. 순덕이라 그러는 건 다 하늘의 덕, 천지자연의 덕에 그대로 순하니 순하여서 응하니 영원 효사라 길이 자 효를 하시어서 자 박도다 사복이셨다 그죠? 발도다 밝게 이으셨도다 이렇게 복이다 그럼 복은 일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으셨도다 밝게 왜냐면은 아까 지금 순덕이라 그랬죠. 응순덕이 되니까 하늘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밝은 덕이죠. 명덕을 그대로 이으니까 소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소기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화지진께에서도 보면은 소명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명덕 그 명덕을 소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게 이를 이어쳤다 그 다음에 사장의 저 끝말을 그대로 이어서 소자내허 이렇게 돼 있죠. 소자내허 승기조무면 오 만기년의 수 천지홀이라 밝은지라 그 다음에 내허라고 하는 것을
내허 허라고 하는 건 허여하다인데 밑에서 보면은 소 바소자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내는 후세인데 그 후세를 그 후세에 승기조무 그죠? 조상의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을 발자취라 그랬는데 그 조상인 그 무왕의 덕, 문무의 덕 뭐 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텐데요. 조상의 그 발자 그런데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을 자취 개념으로 표현하고 하여튼 그 덕을 계속 아까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지금 무 개념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요 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조상의 그 발자취를 이으면 그죠? 후세의 그 조상의 발자취를 이으면 여기서 이제 소제라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 사장에서는 소제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글자를 맞춰야 되니까 소제라라고 하는 제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밝은지라라고 해서 먼저 한번 끊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밝은지라 후세 그 조상의 발자취를 이으면 만년토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네 글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를 중간에다 하나 집어넣었죠. 만년토록 하늘의 복을 받으리로라. 그 다음 6장 수천지호 하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사방이 내하로다. 사방이 와서 경하하도다. 만사년에 만년토록 불라 어찌 하자죠? 어찌 돕지 아니하랴. 만년토록 어찌 사람 좌자니까 하늘이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찌 돕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아까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하무 6장 그 전체 해설에 나오네요. 혹 어떤 사람은 의차시 유성왕자라고 하니 그죠? 이 시에 성왕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마땅히 위 강왕 이유지시라. 강왕이 성왕 다음인 강왕 이후부터의 시가 된다라고 하니라. 연이나 고신문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 그 문장의 뜻을 살펴보건대 공 아마도 마땅히 지여구설이요. 옛날의 설 그러니까 뭐 누구예요? 옛설이다 그러면 모시 해석들을 따르는 것이 옛설과 같아야 되고 또 기문체 영려 상하편으로 위에 있는 그 상하편이 다 상하편과 다 통하니 상하편으로 혈맥관통이라 그랬네요. 그죠? 문맥관통인데 그죠? 이제 좀 더 생동감 있게 혈맥관통하니 비유오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다 표현했고 같이 읽어봅시다. 하무유주의 세우유철왕이셨다. 사무제천위원을 왕배우경이셨다. 부예라. 왕배우경하시니 세덕 작구셨다. 영언 배명하사 성왕지 부셨다. 부예라. 성왕지 부하사 하토지식은 영언 효사라. 효사 유칙이시니라. 부예라. 미자 일인이라. 응후 순덕하니 영언 효사사 소재 사복이셨다. 부예라. 소자 내허 승기 조무면 5만4년에 수천지홀이라. 부예라. 수천지호 하시니 사방 내하로다. 5만4년에 불하유좌 부예라. 하무 6장이라. 자, 1장은 왕경, 2장은 구부, 3장은 식칙, 4장은 덕복, 5장은 무호, 6장은 가좌 이렇게 되죠. 여기 보니까 성왕지부 그러면 성왕의 믿음이니까 성왕지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최근에 웃기는 얘기, 강정비가 뭐예요? 강정비가 뭐예요? 뭐를 떼어놓고 도대체 갑자기 문득 뭐 기사를 읽다가 강정비가 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으려고 단어를 딱 집어넣고서 강정비 나오나요? 다 가마배가 앞에 4대 강정비 강정비 하면 되는데 요새 전부 다 강정비 하니까 강정에 무슨 비인가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게 띄어쓰기를 그렇게 띄어읽기를 잘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왕지부.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만찮게 기른 것이 문왕유성편입니다. 문왕이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훌륭을 하셨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아예 그 소문을 시에까지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만들었죠. 자, 문왕유성이 휼준유성이셨다. 휼구 권령하사 휼관 권성하시니 문왕증제셨다. 자, 문왕이 들림이 있음이, 그죠? 문왕의 들림이, 소문이, 문왕이 그 유명해진 거, 명성이 있음이 마침내 크게 명성을 두셨다. 그 소문난 것이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아들 때 주나라까지 세워가지고 더욱더 크게 명성을 두셨다. 휼구 권령하사 마침내 그 편안함을 구하시어서 마침내 그 이름을 보셨으니, 그 이름을 편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편안함은 내가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에 받고 학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한 거죠. 그러다가 편안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구하셨으니,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 때에 그 편안함, 마침내 주나라를 이루어서 원래 은나라에 있던 조법을 이어서 철법을 시행하는 거죠. 정전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왕은 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제사 증자죠. 겨울제사 증자, 또 원래 증자가 무슨 뜻이었죠? 3대가 되죠. 3대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불화가 있으니까 이제 3대를 또 쪄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찐다라는 뜻이 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임금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라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문왕이 군왕다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설명드려. 그 다음에 문왕 수명하사 유차 무공하셨다. 기벌 우승하시고 작업 우풍하시니 문왕 증제셨다. 문왕이 명을 받으시어 이에 무공을 두셨다. 문왕이 문무를 다 겸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먼저 숭땅을 이윽고 숭땅을 치셨다라는 건 앞에서 우리 황희편에서 공부했죠. 황희편에서 자, 유리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서쪽 땅을 먼저 강태공의 지략으로 서쪽 땅을 먼저 바치고 난 뒤에 서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활과 하사를 해주면서 자, 너를 모략한 것은 저 숭호호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침내 그 숭땅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일으킨 게 바로 풍읍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풍읍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풍읍을 일으켰으니 문왕은 임금다우셨다. 풍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숭땅을 쳤더니만은 어떻게 돼? 천하의 3분의 2가 마침내 자, 다 문왕을 따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왕의 강토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문왕이 있는 이 도읍지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요즘 서울에 1천만 인구도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산 땅을 가지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마침내 새롭게 도읍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는 그 임금이 되니까 임금다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풍읍을 지금 건설을 하는데 축성 이역하시고 작풍 이필하시니 비극 기옥이라 휼추 내효하시니 왕후 증제셨다. 자, 축성 성을 쌓는데, 그죠? 성을 쌓는데 이역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역은 성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자죠. 성 주변에다가 연못을 파는 것을 바로 해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물이 없는 것, 물이 있는 것 이렇게 나올 때 물이 쭉 있게, 그래서 자, 그 해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을 쌓으시고 풍읍을 걸맞게 하시니 그 풍읍을 필하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그죠? 그 성에 맞춰서 그 다음에 걸맞게 하시니 또 도읍지로서 갖춰야 될 뭐예요? 좌묘 우사를 이렇게 두어야 되겠죠? 다 두었으니 비극 기옥이라 그 하고자 함을 급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마침내 추내 효하시니, 그죠? 따라서 효도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고공담보와 왕계가 하셨던 그 업적을 따라서 자기도 나도, 그죠? 따라서 업적을 따라서 효도하는 이가 오게 하였으니, 효도하는 이가 오게 했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이것이 넓혀지면 뭐가 돼요? 어진 군자가 되는 거죠. 인인이 되는 거죠. 현인들이 오게 되었으니
왕후가 이때 왕후 개념은 그냥 문왕을 표현합니다. 왕후가 임금다우셨다. 군주를 그냥 후라고도 표현하죠. 후라고도 이때 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자가 있기 때문에 천자의 다음이다라는 의미에서 후 개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문왕은 아직 왕이 실은 아니죠. 아직 왕이 아니고 서백찬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추존했고 그리고 어쨌든 후손들이 주공이 이 글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문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왕공이탁은 작풍지 원인이라 사방유동하여 왕후 유한하니 왕후 증제하셨다. 왕공이 그죠? 왕공이 왕의 이때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을 쌓는 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왕의 업이 왕의 공이 유탁 저토록 그죠? 저토록 빛나는 것은 밝은 것은 빛나는 것은 유풍지 원인이라 저 풍읍의 담이라 저 풍읍의 담이라라고 하는 것은 왕공이 저토록 빛나다라고 하는 것은 야 문왕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가지고 도읍지가 저토록 커졌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풍은 주역의 쉬운 5번째 뇌화 풍귀이기도 합니다. 쉬운 5번째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 모든 덕이 풍이다라는 뇌화 풍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묘하게 있죠. 바로 앞전 시간 때 공부한 게 그대로 거기에 비슷하게 맞물려. 아까 조금 전에 주역에서 뇌화 풍교 공부했거든요. 풍이다 그러면 자 해가 동쪽에서 이게 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방진목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풍성하게 커진다. 그래서 풍이라라고 하는 것은 풍 자체가 풍대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풍은 곧 풍대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왕의 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라가 커졌다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입니다. 쉬운 5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밝은 덕이죠. 하늘의 덕을 이어서 밝은 덕을 이어서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떨쳐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덕을 그대로 밝은 덕을 베푸니까 뭐가 돼요? 1부터 10까지죠.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그 그림이 응. 뇌하고 위에는 리인데 또 고도 레론 아니요 어디가? 그림에서 이렇게 고쳐서 보세요 그냥. 제가 이쪽에서는 아래가 요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되고 바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에서 봄으로요? 아니요. 봄이 가고 네. 그다음에 이건 밑에 속이에요. 속이 내가 되기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참 재밌는 풍이다라고 할 때 풍은 뭐 하는데 풍대하냐면은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나서 이루었던가요? 하느님의 덕과 백성들의 도움과 그죠? 이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조상의 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리는 거죠. 뭘로 기려요? 자 이렇게 해서 융성한 것이 이게 바로 형통한 덕이라 그랬죠. 그래서 풍은 주역에 보면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한 덕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하늘이 모두 하늘과 땅이 조상이 돌봐서 형통하게 해줬죠. 그래서 자식은 누구한테? 그죠? 장남은 그저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제사 지낼 향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것을 지냈는데 뭘로써 한다? 예로써 하는 거죠. 이는 예지의 예죠. 예에도 보면 뭐가 있더라? 풍대한다라고 풍자가 있죠. 요 풍자를 우리가 속자로 쓸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단순한 속자가 아니라 예절에서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곡진한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풍대하다라고 할 때 이 예를 지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밝은 덕을 갖고 누가? 장자가 이렇게 되죠. 그대로 여기 풍자라는 글자 자체에서 바로 요 내부 자체에서 그대로 풍이라는 글자도 나오네요. 그래서 문왕의 이 풍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풍지원이라 그래서 풍에 담을 쌓음이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사방 유동하니 모든 사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여서 왕후유한이니 그래서 왕후를 다시 말해서 서백을
한으로 삼았다. 그래 여기서는 줄기 간자하고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그 으뜸으로 삼았다. 그죠? 기둥으로 삼았으니 왕후께서는 인군다우셨다. 풍수 동주하니 유우지 적이로다. 자, 풍수가 동쪽으로 흐르니 우임금의 업적이로다. 사방 유동하여 왕후 유벽하니 그 다음에 황왕 증제셨다. 자, 이 풍수가 동으로 흐르니 오직 누구의 공이로다? 우임금의 공적이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단순한 내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저 먼데 저 먼 이 땅에서 이 땅을 이룬 그 먼 조상까지, 내 조상은 비록 아니지만 그죠? 그 사람까지 기리는 거죠. 바로 자, 우임금의 천자문으로 얘기하면 구주우적이 되고 바로 서경으로 표현하자 우공이 되는 거죠. 우공의 역사. 그때 공이다라고 할 때는 서경 우공편에 아주 자세하게 자, 우임금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주우적이 되고 자, 물길을 다 트고 9년 홍수 동안에 물길을 터서 당연히 동쪽으로 흘러야 되죠.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전부 다 자, 동해로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풍수지리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은 자, 어떻게 된다? 서류 동입이죠. 서쪽에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풍수지리는 물이 흐르고 그죠? 앞으로는 물이 흐른다라는 건 앞은 낮은 쪽이죠. 그 다음에 뒤는 뭐예요? 산이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위치가 어디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북이 37.5도잖아요. 중국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뒤를 사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죠? 대륙성 고기압의 찬바람의 영향으로 추우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은 뭐예요? 환하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앞에 툭 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아주고 툭 튀려면 제일 낮은 곳이 뭐 물이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산에 바람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골바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되지 않고 골고 앞으로 확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지형이면 돼요. 꼭 서류 동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너무 매몰되면은 뭐가 되냐? 사람 융통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두루두루 흐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형적 위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이 똑같은 것을 가서 저 오세아니아에 가가지고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반대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치는 다 통하니까 다만 반대로만 써주면 돼요. 자, 풍수 동주하니 그래서 이제 풍땅의 그 물이 그죠? 풍땅의 풍수가 거기는 강 이름이죠. 풍수가 동쪽으로 흐르니 우임금의 업적이로다. 사방이 함께하여 황왕이 그죠? 황왕이 하면은 빛나는 왕께서 크나큰 위대하신 왕께서 바로 황왕으로 임금을 삼았으니 위대하신 왕으로서 모든 만백성의 벽 그죠? 임금으로 삼았으니 황왕은 크나큰 위대하신 왕께서 역시 왕 임군다우셨다. 황왕 문왕을 지금 황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입니다. 그 다음에 호경벽옹에 이제 그러한 문왕을 이어서 지금 문왕에서 문왕이 이렇게까지 된 건 또 저 앞에 우임금의 공적도 들었고 실은 뭐냐면은 문왕이 어진 정치를 펼 수 있었던 거 우임금 얘기 나오면 결국 누구까지 연결돼요? 요순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유학의 도맥이 쭉 이 속에 지금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우임금으로 해서 우임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때 누구예요? 그죠? 하은나라, 그죠? 성탕, 그 다음에 성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법, 철법이 시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도가 그대로 이제 그 주왕발로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주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두루두루 이제 그야말로 천자의 나라가 되니까 그 전에 풍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호경으로 옮기는 거죠. 호경으로 옮기면서 야, 이제 군주도 공부를 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특별히 군주의 공부 개념이 없었는데 벽공 학군까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경에다가 또 벽공까지를 쌓은 겁니다. 그래서 호경 벽공에 자서 자동하여 자남 자북하여 무사 불복하니 황왕 증제셨다. 호경의 벽공에 그저 서로부터 하며 동으로부터 하며 남으로부터 하며 북으로부터 하여 자, 다시 말해서 온 사방에서
이 가운데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가운데 계신 임금님의 온 사방으로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생각하니까 그게 서하니까 백성들이 다 충하더라라는 거죠. 충수의 법칙입니다. 생각함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죠? 생각하여가 아니라 생각함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황왕은 임금다우셨다. 바로 이 내용도 맹자에서 인용이 됩니다. 맹자는 시를 참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맹자가 시서에 특히 주역이 있지까지도 두루두루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도 이력 복인자는 비신복예라 역불섬예요. 이덕 복인자는 중심이 열이 성복예니 여 70자지 복공자예라. 시온 자서 자동하며 자남 자북이 무사불복이라니 차지위엔이라. 자, 신복, 열복, 성복이 다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서쪽으로부터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부터 다 왔다는 것을 다시 말해 백성들이 신복하고 열복하고 성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열복이요. 중심이 열이 성복. 그래서 열복, 성복. 네. 앞뒤에 밑에서 네. 맹자와 천하불신복이 왕자 미지위하니까 이게 해석을 좀 어디요? 앞주에. 앞주에. 밑에서 두 번. 아, 두 번째 주. 천하에 신복하지 않는데, 그죠? 천하 백성들이 신복하지 아니하는데 왕이 된 자, 왕하는 자, 이건 왕자라는 왕하는 자 있지 않느니라. 미지유엔이라. 천하라고 할 땐 천하 백성 이렇게 돼요.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천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그러고도 왕하는 자 있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복종하는데도 무슨 해석이 아, 뭐 잘못됐나요? 왕아주 보달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신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복종하는데도 마음으로 복종하는데도 왕하지 못할 자 있지 않느니라. 부정의 부정은 가장 긍정이니까, 그죠? 잠깐 잊으셨군요. 그 다음에 7장, 고복유왕이 택시호경이셨다. 택시하니까 유귀 정지언을 무왕성지하시니 무왕증제셨다. 복이니까 이거는 거북점을 보는 거죠. 거북점을 살펴보신 왕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이제 지금 일단 벽웅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호경 땅을 지을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도읍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정하는 거죠. 저기가 참 좋을 듯한데 어쩔지 해서 이제 거북점을 먼저 쳐보는 거죠. 그래서 거북점을 쳐서 살펴보신 왕이 좋다라고 하니까 택시 호경이셨다. 이 호경 땅에다가 택지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지으셨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거처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 유귀 정지연을 거북점이 결정했건을 거북점이 바르다라고 했건을 이 소리죠. 무왕이 이루셨으니 무왕 증제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도 무왕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도 도와서 무왕이 마침내 이 호경 땅을 이루었으니 무왕은 역시 임금다우셨다. 8장 풍수 유기하니 무왕기 불사시리오 이궐 손모하사 이연 익자하시니 무왕 증제셨다. 그 기자가 여기서는 차조기 저 앞에서 우리가 쓴바기 귀로라고도 체기편에서 그저 쓴바기라고도 해석을 했는데요. 풍수에 상추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저 그냥 왜냐면 상추도 그 쓴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나물이 있으니 무왕이 어찌 일하지 아니하셨으리요. 자, 마땅히 제 곳에서 각자의 다 일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그죠? 후손에게 모으니까 꽤 계책이 되겠죠? 그 계책을 주시어서 이연 익자 하시다. 그래서 그 익자, 여기 돕는 자식인데 날개를 이렇게 가지런히 하니까 해서 공경히 하는 자식, 부모를 받들 줄 아는 자식, 효도를 하는 자식. 그래서 그 자식을 잔치했다라는 건 편안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정치를 어떻게 불이 나게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고 항상 늘 백성들을 위주로 해서 정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익자의 날개 익자도 달을 이자 다 정전법을 썼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정전법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 깃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돌 익자입니다. 그래서 돕는 것은 백성을 도우려면 어떻게 돼? 임금이 위에서 거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일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 그랬죠. 모원시창사에서 공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순히 하는 자식, 두루두루 모든 일을 공정히 하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셨으니 무왕은 임금다우셨다. 이거는 뭐예요? 무왕이 돌아가시면서 뭐 했다? 오복 가운데 하나? 마지막이 뭐예요? 고종명이 되는 거죠. 내가 돌아가실 때 그 천명을 두루두루 상고해서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후손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명하신 무왕의, 그러니까 앞에서 조상 문왕을 잘 두셨기 때문에 무왕이 고종명을 하신 거, 오복을 두루두루 누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 오복을 누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 앞에 문왕유성편 전체 한번 해서 보여 봅시다. 이 시는 이 무공으로서 먼저 문왕을 일컬었고 칭찬하였고, 그죠? 문왕이 그냥 문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공이 있었던 거죠. 무공이 있었고 그때 그 강태공도 발탁된 거니까. 그 다음에 무왕에 이르러서는 황왕유벽하에서, 그죠? 위대하신 왕께서 임금다우셔서 그 다음에 무사불복, 그죠? 생각함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었을 뿐이라라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백성들의 뜻에 따르고 천명에 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문왕이 기시면 이었고 그 처음을 지으면 무왕이 이어서 종지무난예라 이어서, 그죠? 어려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없도록 마치셨느라 마치심에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왜냐면은 문왕의 뜻대로 어진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마치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우이 견문왕지 문왕의 문을 나타낸 것은, 그죠? 이 부조고 무효 족히 뭐예요? 무에 족하지 않음이 없었고 무에도 부족함이 나타나졌고, 문왕이 천하를 둔 것은 또 다만 힘으로서만 취한 것이 아니라 다 문덕을 길러서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문무 겸비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현의 그 시보에 따르면은 이 위로는 지금 문왕지십 그 위로 이상으로는 문무 때 지은 시라 하고, 그 다음 아래로는 성왕주공 때의 시라라고 하니 그만 문왕수구, 이 문왕편에, 그죠? 문왕편의 글머리에 저 앞에 나온 문왕편이죠. 문왕재상하니 문왕이 저 하늘에 계시니 비문왕지시오. 그래 말한 것이라니, 이때는 곧 뭐예요? 문왕 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셨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념 이조하니 내 하라비를 생각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무왕의 시가 아니며 할아버지가 되니까 시도 아니고, 또 이거 뭐 굳이 대명편과 그 다음에 문왕유성편은 아울러서 문무가, 그죠? 문무를 말한 것이 지금 하나가 아니니 어찌 득위 문무지지 소작화 문무의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겠는가?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정해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문무의 때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정아, 이 바른 아는 다 바른 아다 그러면은 문무의 덕을 이렇게 쭉 칭송한 거죠. 대개가 성왕과 주공 이후에 지어진 시이고, 그죠? 다만 여기 10편으로 분류한 것은 왜 그러느냐? 추술 문무의 덕을 두루두루 쫓아서 기술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정보는, 그죠? 정현이 이 시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뭐다, 이게 꼭 문항의 때다, 문항에 지어진 시라 그러면 이제 앞뒤 관계를 살펴서 항상 우리가 주석을 볼 때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 속의 시어에 이미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문왕유성이 훌준유성이셨다. 훌구 권령하사 훌관 기성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예라. 문왕수명하사 유차 무공이셨다. 기벌 우승하시고 작업 우풍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예라. 축성 이역하시고 작풍 이필하시니 비극 기옥이라. 훌추 내요하시니 왕후 증제셨다 부예라. 왕공 이탁은 유풍지 원인이라. 사방 유동하여 왕후 유한하니 왕후 증제하셨다 부예라. 풍수 동주하니 유우지 적이로다. 사방 유동하여 황왕 유벽하니 황왕 증제셨다. 호경 벼공에 자서 자동하며 자남 자북하여 무사 불복하니 황왕 증제셨다 부예라. 고복 유왕이 택시 호경이셨다. 유귀 정지언을 무왕 성지하시니 무왕 증제셨다 부예라. 풍수 유기하니 무왕기 불사시리요. 이골 손모하사 이연 익자하시니 무왕 증제셨다 흥내라. 문왕유성 8장이라. 자, 1장은 성성영성 빼놓으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2장은 명공숭퉁, 뭐 증제셨다는 전부 다 후렴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장은 역, 욕, 그 다음에 효를 뭐라고 또 하나 했겠죠. 저 뒤에 3장에서 뭐라고 했나? 효를 육으로 했네, 그죠? 그 다음에 4장은 예, 원한. 네. 그 다음에 5장은 적벽. 6장은 영동 됐고 북복. 네. 그 다음에 7장은 왕경. 그 다음에 정성. 절대 이제 지금까지 한번 넣어줘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8장은 기사모자. 다 뭐 지 뭐 이로 처리하면 될 거고 5분